영동 지역과 강원 남부권의 수소 산업이 본격화됩니다. 강원도는 동해 삼척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사업의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설계를 거쳐 연내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다회용 컵 보증금제가 강릉에서 처음 시행됩니다. 김한섭 환경부 장관은 강릉을 찾아 다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달부터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산사태, 급경사지 등 재해 취약시설 사전 점검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선 아리랑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정선 아리랑제 50주년을 맞아 정선 아리랑의 대중음악을 접목한 이른바 에이팝의 가능성도 넓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도의 핵심 전략 사업인 수소산업이 본격화합니다. 강원도는 올해 안에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착공하기로 했는데요. 동해안이 수소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강원도 내 첫 수소 생산시설로 문을 연 삼척 수소 복합기지. 여기에서 수소를 하루 1.3톤씩 연간 460톤을 생산하는데 강원도 내 각 수소 충전소에 공급됩니다. 또 동해와 평창에서는 청정수소 생산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풍력 발전기로 1톤 정도의 그린 수소를 만드는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지난해 정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동해 삼척이 국내 1호 수소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강원도는 이곳 동해 부평 제2일반 산업단지 내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시설물 부지 15,000제곱미터를 매입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동해는 수소 산업의 기술 개발과 연구 중심으로 특화됩니다. 산업진흥센터는 수소 저장 운송 산업의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고 안정성 시험센터는 제품의 검증과 인증 지원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다양한 수소 형태별 저장과 운송 제품의 성능을 평가하는 실증단지와 기업들의 연구개발 공간도 들어섭니다. 삼척은 액화수소의 생산기지로 육성됩니다. 호산항 LNG 인수기지의 냉열을 활용해 액화수소를 하루 30톤씩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됩니다. 지금 저희가 대부분 기체 쪽으로 지금 상용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액화수소에 대한 공급이나 수요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고요.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4,500개가 넘는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 유발 효과도 4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수소 규제 자유 특구에 이어 특화단지 지정과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까지 수소 분야 3대 핵심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부지 위에 올해 설계해서 착공을 하면 내년에 이제 준공이 되겠습니다. 지금 6월 말 예정인 그 석수소 액화 플랜트 구축 관련한 경제성 분석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나오면은 기업을 설득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각 정당에 제안한 강원 지역 공약 과제에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 중심도시 조성을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정선 아리랑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서울 한복판에서 열렸습니다. 정선 아리랑제 50주년을 맞아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정선 아리랑인 서울 행사 중 하나로 마련된 건데요. 지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각계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정선 아리랑이 서울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지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정선 아리랑 인서울이라는 주제로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아리랑 발전 포럼이 열렸습니다. 정선군과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 강원일보는 지역 문화와 정서를 아우르는 정선 아리랑의 가치와 미래를 재조명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최명한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위원회 전문위원이 주제 발표에 나서 남한강 유역 뗏목 문화와 정선 아리랑의 연결고리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명희 춘철학 연구소장 직무대행은 정선 아리랑제의 50회 역사와 뗏목 아라리에 대해 발표하며 지역성과 전통성을 강조했습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세건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정선 아리랑이 문화 콘텐츠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세계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지역에 흩어져 있는 60여 종의 아리랑의 그 뿌리와 근원을 캐서 가다 보면은 궁극의 모든 아리랑의 정점에 정선 아리랑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정선 아리랑에서 파생된 것이 한민족 모든 아리랑을 대표하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아리랑의 시원이 정선 아리랑이다. 정선 아리랑제 50주년을 맞아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정선 아리랑 인서울은 각종 문화예술 공연과 체험 이벤트로 서울 시민과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열양면의 전통을 잇는 뗏목 시연이 한강에서 펼쳐지며 지역의 전통 문화를 도시민에게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아리랑의 대중음악을 접목한 이른바 에이팝 공연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문화 장르로의 가능성을 넓혔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 정선 아리랑이 나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고 또 발전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서로 고민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선 아리랑의 무대를 서울로 옮겨 진행된 이번 축제와 포럼이 세계의 무대로 나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5개월간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최근 산사태, 급경사지 등 재해취약시설 사전점검을 추진하고 폭염에 대비한 무더위 쉼터 1,500여 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많은 비와 특히 짧은 시간에 국지적으로 내리는 집중호우 그리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는 여름철 재해 대비 총력 대응 기간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설정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해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주민점검 신청제를 우력해 사전 대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여중엽 강원자치도 행정부지사의 간담회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호우와 태풍에 대비해서 재취약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안전 조치하고 있습니다. 민군 간의 위기적 협력 등을 통해서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험 사면이나 외딴 산지에 거주하는 1인 가구나 2인 가구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에 대비해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시군별로 무더위 쉼터 1,549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문국 구호 세트 등 재구호 물자는 비축 물량 기준 이상으로 충분히 보유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올해 집중 안전 점검을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61일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와 시군 그리고 도내 공공기관, 민간 등이 참여해서 건축물, 시설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취약 시설을 점검하고 개선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0개 분야 90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8천여 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도는 올해에도 도내 재난과 사고 우려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합동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있으며 5월 중에는 현장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민들의
참여를 위해 도민들이 주변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에 대해 점검 신청을 할 수 있는 주민점검 신청제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큰 불길로 번질 뻔한 화재를 막아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숙소엔 축구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 150여 명이 머무는 상황이었는데요. 침착함을 잃지 않고 대응하다 화상까지 입었지만 밝은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HCN 이정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손에 붕대를 감고 인사를 건네는 경북교육청 지우요 특별보좌관. 울진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를 온몸으로 맞고 한 달여간 병원 신세를 졌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당시 현지 출장을 마치고 투숙 중이던 지 특보는 새벽 잠결에 객실벽에서 불길이 치솟는 걸 목격합니다. 곧바로 수건과 배기에 물을 적셔 불을 끄면서 상황을 호텔에 전했습니다. 제가 일어났을 때는 한 5분, 10분은 최소한 지난 것 같더라고요. 그 방 안에 그 연기가 가득했으니까 그 화장실에 있는 수건에 물을 적셔서 이제 침구류와 그 벽면에 있는 불이 나는 이제 발화점의 그 주변을 좀. 화재의 원인은 벽속 배전반 합선. 당시 호텔에는 중등 축구 대회에 참가한 150여 명의 선수 등이 머물러 만실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 부천호텔 화재 초기 대응 부재로 7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와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지 특보의 발빠른 대처로 10여 분 만에 초기 진화되면서 대형 참사를 막은 겁니다. 요즘 또 화재 뉴스가 많다 보니까 막상 제가 제 방에서 제 머리맡에서 불이 시작이 되니까 굉장히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이것을 만약에 끄지 않으면 그 옆방이나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당시 화재로 손에 지문이 녹아내릴 만큼 부상이 심해 반년가량은 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우요 특보. 교육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며 화상 입은 손마저 좋은 경험의 훈장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손은 조금 다쳤지만은 다른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좀 마음 편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안 일어나야 되는데 혹시라도 일어나면 그 최선을 다해서 또.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 지상작전사령부가 오늘 20일 강원 지역 일대에서 소형 무인기 침투 대응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소형 무인기 침투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 실시되며 공군 전투기와 헬기 등이 투입됩니다. 군 관계자는 훈련 중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양해를 요청했습니다. 원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현대미술관 원주 유치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원주시는 교통 요충지로 중부권의 문화예술 거점 역할에 적합한 기반을 갖고 있다며 원주관 유치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박정하 국회의원도 지난 선거에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현재 문체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일원에 조성 중인 종합운동장이 내년에 완공됩니다. 인제군은 종합운동장의 공정률이 34%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운동장은 5,000석 규모의 관중석과 육상 트랙 8개, 천연 잔디구장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태권도 일상화를 위해 다음 달 9일 태권체조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태권체조는 음악에 맞춰 단체 퍼포먼스를 구사하는 새로운 장르입니다. 예선은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영상 접수로 진행되며 예선을 통과한 팀은 다음 달 9일 현장에서 최종 결선에 참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